메인비즈에 대한 그 인증 혜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인비즈 등록하는데 네. 어려워요? 아니면은 통과하는 그 허들이나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메인비즈의 꿀팁. 자, 경영 컨설팅의 명가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훈 이사님과 함께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 이야기 네.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인비즈네요? 네. 네. 저희 시선 파트너즈가 이제 연구소 벤처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업의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우리 메인비즈에 대해서 네. 기업의 인증 중에 스펙 인증 중에 메인비즈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메인비즈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나 공정 중심의 기술 혁신과는 다르게 마케팅이나 조직, 비기술 분야의 경영 혁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지원 제도 중에 하나고요. 메인비즈가 있으면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메인비즈에 대한 그 인증 혜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인비즈 하면은 제일 그래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금융이랑 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메인비즈 있는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뭐 지방은 3년, 수도권은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예라는 기능이 있어요. 세무조사 무섭죠. 그렇죠. 네. 아무리 잘해도 다시 털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인비즈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들 대출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보나 기보의 보증료. 음. 그래서 일정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증료의 약 0.1%를 차감을 해주고요. 실제로 부분 보증 비율을 85% 적용을 해줘요. 부분 보증 비율 85%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약 한 10%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보통 뭐 80%, 70% 뭐 이렇게 보증료로 대출이 나가고 나머지는 신용으로 이렇게 메꿔서 대출이 네. 나가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최대 85%까지 적용을 해준다. 대출 시 유리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자가 높을 거고요. 그렇죠. 보증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따른 한도를 좀 더 높게 잡아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활용하는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보증료라는 건 매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놨지만 약 10억 중에 8억 5천은 보통 보증료가 1.2. 네. 그만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을 납부를 매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약 0.1%가 줄면은 실제로 매년 85만 원 정도 10억 기준으로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대출을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메인비즈는 그렇네요. 오히려 신보기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체감하기 훨씬 좋겠죠. 그렇죠. 아무튼 대출 있을 때 대출을 활용하려고 할 때 네.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낮아진다. 금융 비용이 낮아진다. 요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중진공 자금을 써보신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네. 체크해서 가점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판로나 수출 같은 쪽에서도 가점이나 여러 가지 지원 우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활용하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인력 활용하는 기업, 특히나 네. 연구소 벤처들과 같이 병역 특례 업체들은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역 특례 업체 같은 경우에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비즈가 있다라고 해서 대출이 된다가 아니라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조금 더 우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메인비즈에 대해서 그리고 비제조 네. 하는 업체에 대해서 메인비즈가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제도를 좀 설명했고요. 메인비즈를 평가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인비즈는 3년 이상 된 기업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올해 내가 창업을 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업력이 적어도 3년. 그렇죠. 그때는 업력이 짧을 때는 벤처로 가시고 방법은 다 있다니까. 그렇죠.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그다음에 3년이 넘은 기업들은 다시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메인비즈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네.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이 있죠. 게임이나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돼요. 근데 여기서 조그맣게 써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직전 사업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된 기업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업체, 요거 안 된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니까 비영리 법인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안 되고 외국 법인 종교단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체 빼고 대부분의 업체는 되니까요. 해볼만 합니다. 네, 웬만한 거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메인비즈를 신청하면 상당히 좋은데 절차를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메인비즈 등록 하는데 네. 어려워요? 아니면은 통과하는 그 허들이나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네. 핵심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어, 절차상은 동일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 기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네, 우리가 시선 파트너즈가 항상 꿀팁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등록을 하고 기업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자가 진단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보통 600점 이상을 맞아야 다음 넘어가거든요. 저 600점이면은 네. 저기 학교 시험 점수로 치면 한 80점 수준 되나요? 아니면 70점 수준 되나요? 100점 만점에 60점.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보통의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게 거의 직원들 많이 시키세요. 아, 요거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하실 때? 네네. 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노사 간 대화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 네. 노사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 우리 뭐 여러 가지가 기업은 있네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네. 한 40문항 이상 되는 걸 체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 직원이 저걸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한번 보세요. 직원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저는 많이 하죠. 그쵸. 센터장님은 많이 하기 때문에 점수가 네. 후하게 나오겠지만 많은 대표님들 직원과 의사소통 잘하고 직원에 대해서 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나고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현실이 또 대표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직원도 바쁘고. 네. 저희 기업 만약에 직원에게 시키면 메인 비즈는 못 받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표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자, 메인 비즈의 꿀팁. 조금 아쉬워도 직원과의 관계가 아쉬워도 네. 대표님이 조금 하시면서 이렇게 후하게 앞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맞아요. 네. 그래서 600점이라는 점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직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짓말로 작성할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직원과 조금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대화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요 거니까. 체크 포인트가 보니까 결국은 직원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요거네요. 그렇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걸 체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런 데에서 점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꼭 대표님이 작성하시는 걸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에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후한 점수로. 좋습니다. 네. 이거 맞으면 검증하러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원한테 와서 네. 대표님이랑 얘기 자주 하세요 뭐 이런 거를 검증하거나 뭐 증명해라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직원에게는 검증은 안 하겠지만 음. 여기에 작성된 서류를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자가진단 보면 이렇게 보상은 잘 해주냐. 오. 저 센터장님 영상 보면 직원들에게 보상 엄청 잘 해주잖아요. 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마음은 보상을 엄청 해주고 싶지만 회사 현실상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해주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주고 싶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문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거네. 돈 잘 주냐? 아, 그렇죠. 보상 잘 해주냐. 근데 이런 것들을 직원에게 만약에 좀 전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쵸. 우리 기업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메인 사장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메인 비즈 받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처 못했던 부분이나 놓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일단은 점수를 좀 후하게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기업의 정보 입력하고 자가 진단하면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인가 싶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메인 비즈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를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규격을 갖추는 작업을 해보는 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형태를 갖춰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이라는 제도가 저는 되게 기업들에게 많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기업이 미처 못했던 부분, 우리 기업이 준비 안 됐던 부분들을 이런 제도를 인증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네. 나중에 만든 다음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인 비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직원과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안 됐으면 해보면 되는 거고 하시면 점수를 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가 진단을 다 끝나신 다음에 저기 평가 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일정을 이렇게 넣으시면 우리 기업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되면 또 여기에 따라서 또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자가 진단할 때 받았던 40개 이상의 지표를 가지고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 그거 유무를 체크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 현장 평가에서 700점 이상 맞으면 네. 우리 기업은 메인 비즈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와서 체크하실 때 네. 체크하고 나서 대부분 통과가 좀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체크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인가요? 어때요? 실제로 떨어지는 업체들도 많죠.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컨설턴트나 네. 컨설턴트 왜 이렇게 그렇게 그만해. 무서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선 파트너즈가 뭐 마법사도 아니고 기업의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한의원을 가든가 병원을 가면 꼭 그 환자를 문진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진단을 내리면서 과정을 밟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물어보고 기업의 현재 부족한 부분이나 만들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문제를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좋다라고 하지만 기업이 인원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안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냐? 컨디션이 안 됐는데 신청했으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진단을 꼭 하신 다음에 그 기업이 정말 나에게 그 기업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혜택인지를 따져보고 만드는 과정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만큼 좋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없죠.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지원 제도인 거죠. 그렇죠. 네, 하면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있다고 대출이 나오거나 뭐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기본은 있어요. 기업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가산점이 들어가는 네. 거지 메인 비즈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잘 나오거나 뭔가 우리 기업이 항상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되는 걸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되는 거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노력을 하는데 그쵸. 이 노력도 매출처 하나 더 뚫고 영업 하나 더 하고 생산 단가 낮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그렇죠.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메인 비즈라는 거는 결국 기업의 스펙이잖아요. 네. 대외 평가 항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기업이 나 이런 제도들을 규격화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형식 그런 거 플러스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외부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규격을 갖춘다라고 하시면 정말 좋은 제도죠. 맞습니다. 근로자분들도 이직하기 위해서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걸 쌓는데 자격증 하나, 뭐 하나, 어디 뭐 연수원 참가 뭐 이런 것들 쓰잖아요. 네네. 기업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우리 기업은 메인 비즈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기업은 이노비즈입니다. 우리 기업은 벤처 인증 이렇게 이런 건 하나 둘씩 쌓여 나가면 이제 그게 아름다운 이쁜 기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메인 비즈에 대한 요모조모 이야기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메인 비즈 관련해가지고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시다면 우리 또 정재훈 이사님께서 네. 또 메인 비즈의 달인 아니시겠습니까? 행센으로 연락 주시면 정재훈 이사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